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3 31번부터 34번까지 문학 현대시 세트 지문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보기 34번에 보기가 있네요. 인간이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그래서 상실을 합니다. 가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상실을 경험하면 화자의 행동이 그리고 또는 생각, 철학적 생각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까지 읽겠습니다. 화자는 과거에 떠나온 삶의 공간, 이전의 모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곳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자, 보기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떠나온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떠나온 삶의 공간입니다. 이곳을 A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곳을 과거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떠난 공간이 있습니다. 떠난 공간을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A에 살았고요. 현재 B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곳을 향한다. 자, 보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간다. 그럼 화자는 이렇게 이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이 A 공간이 A'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 읽어볼게요.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는 곳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 A가 고향이네요. 그죠? 고향. 그러면 고향을 향한다니까 고향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사람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 변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없는 곳은 세모 칠까요? 머나먼 날. 그러면 과거죠. 저버린. 내가 고향을 저버린 그 고향으로 내가 간다. 낡은 옷 훌훌이 벗어버리고, 낡은 것은 안 좋은 거죠. 생미역 냄새 한북 마시며 고향으로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러면 낡은 옷은 과거에 있던 옷이고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A 프라임으로 갔을 때 이 고향은 생미역 냄새가 있는 곳이니까 아마 바닷가인 것 같습니다. 내 고향이 바닷가나 섬일 수도 있겠어요. 고향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그러면 상실을 말합니다. 상실. 없는 고향이라 포개 둔 그리움이. 그리움 나왔네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눈 감아도 뛰놀던 옛 어린 시절. 과거 행복했던 과거. 좁은 골목들이 선하게 다가오구나. 눈 감아도 이게 보인다는 건 그리움이죠. 자, 화대상심 정리해 볼까요? 화자, 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남. 대상은 고향. 그럼 고향으로 감, 그죠? 떠남. 심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이 변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도 엿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 내 또한 흘러. 세월도 흐르고 나도 흐르고 나도 변해버렸다는 거죠. 맴도는 지점에서 소용돌이가 되는 황혼 무렵 통곡은 이미 사치스러운 것. 그러니까 변해버렸다고 우는 것은 사치야. 무딘 신경에 새로운 출발의 기적을 울리며, 기적은 미라클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을 울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차의 경적을 말합니다. 뿡뿡 토마스 기차의 경적. 고향으로 간다.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모양입니다. 없는 고향이라 사뭇 그리워 그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내가 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표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는 곳 고향으로 간다. 현재법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머나 먼 날 서버린 고향으로 간다 할 때 간다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시어 반복. 낡은 옷 훌훌히 벗어버리고 생미역 냄새 후각적 심상이 있고요. 그리고 한복하는 거 한복을 길게 했습니다. 그럼 시적 호용이 되겠습니다. 시적 호용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 고향으로 간다는 걸 괄호 치겠습니다. 여기 또 반복이 됐죠. 그러면 19 반복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시어 반복. 없는 고향이라 포개던 그리움을 포갤 수 있죠. 이불은 포갤 수 있어도. 그러면 추상의 구체화가 되겠죠. 추상의 구체화. 한결 짙어 눈 감아도 뛰놀던 옛 어린 시절 좁은 골목골목들이 반복. 선하게를 서언하게라고 옛 선하게 전부 다 시적 호용이 되겠네요. 시적 호용 시허라고 쓰겠습니다. 다가오구나 느낌 표치고 영탄법. 세월이 흘러 내 또한 흘러. 세월은 흐를 수 있지만 나는 흐를 수 없죠. 내가 변했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꾸법이 되겠고요. 맴도는 지점에서 소용돌이가 되는 황혼 무렵 통국은 이미 사치스러운 것 무디신경의 새벽 출발의 기적을 울리며 청각적 심상 고향으로 간다. 19 반복. 없는 고향이라 사뭇 그리워 그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내가 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인데요. 31번부터 34번까지 가시를 보면서 해결해 봅시다. 31번 감탄사 없었고요. 명령 어조 없었습니다. 명사형 마무리라고 되어 있네요. 간다는 명사형 마무리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 방법은 일단은 고향으로 간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어투도 아니네요. 답이 바로 4번으로 나옵니다. 32번 기억 니은을 물어보는데 기억만 보겠습니다. 기억은 쌤이 노란 형광펜을 칠해 둘게요. 낡은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갑니다. 자, 1번 화자가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낡은 옷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떠난 공간에서 타향에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간다고 되어 있죠. 지금 되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할 거라고 확신을 가진다는 거는 쌉소리가 되겠죠. 화자가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그러면 상황의 변화가 고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타향에서 고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변화입니다. 자신과 분리한다. 벗어버리니까 자신과 분리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된 원인이 낡은 옷은 아니죠. 화자가 타향에서 개고생했던 것이 낡은 옷을 입었던 가난했던 것이 낡은 옷 때문에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다.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다. 대응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겠네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것도 틀렸으니까 정답이 2번입니다. 가지고도 문제를 2문제나 풀었습니다. 33번 A인데요. A는 내 또한 흘러입니다. 그러면 세월 외에도 나도 흐른다는 표현이다. 맞는 말이죠. B 보겠습니다. B는 사뭇 그리워. 그럼 사뭇은 여러분 매우 몹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구 이런 뜻입니다. 마구. 사뭇은 마구, 몹시, 끝내 이런 뜻이요. 마구, 끝내. 여러분 몹시 이 정도의 의미라 보면 됩니다. 끝까지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감정의 깊이, 아주 몹시 그리워 정도 보면 되겠죠. 3, 4, 5는 나시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눈을 감아도 선하게 골목들이 다가온다는 것은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떠올리고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간다 해서 화자가 떠난 곳을 향해 가는 목적은 고향 그리움을 캐기 위한 목적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 4는 풀 수 없고 5번 볼게요.
끝내 잃어버려라는 없는 고향이라는 것은 화자가 과거 설든 고향이 이전과 달라졌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3, 4, 5를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3번은 3, 4, 5, 34번도 3, 4, 5를 이따 보기로 하고 나시를 보기 전에 또 역시 보기를 보겠습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가 동그라미인데 이거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요 정도 살펴보고요.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떠났다 라고 했네요. 그들은 떠났다. 그들이 내가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네요. 의미를 줬던 존재들이 떠났다, 잃어버렸다는 뜻이네요. 무너져버린 판잣집들, 그러면 그들이 흩어진 유리죠. 그들이 가난한 서민이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언을 전하려는 듯 전선 위에 남아있다가 이내 날아간다. 저 새, 제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는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창 너머 백열등 불빛에 젖어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재와 흙이 섞여 가는 길 위에서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되나? 자, 잠깐만 끊어서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나인데요. 나가 드러났고요. 대상은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들인데 상황은 나는 이곳을 왔고요. 이곳을 찾아왔고요. 이곳에 이곳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어요. 가난한 서민들이. 심리는 그들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낄 것이고 떠났기 때문에 아쉬움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서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그러면 새 아파트에 사는 나는 부유하고 그 다음에 때 묻은 벽지를 가난한데 나는 그들에게 정겹다고 말했습니다. 좀 예의가 없죠. 배려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배려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이제 와서 성찰을 하게 되겠죠.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동그라미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던 나는 잃어버렸다. 그들을. 그건 도치법이네요.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과 누구의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틋함을,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달개 울음소리를 데리고 푸른 이불과도 같은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던 호박덩굴마저 거두어들이고 총총히 바쁘게 사라졌다. 떠났다, 사라졌다 같은 말이죠. 상실했다. 내 마음의 덩굴손이요. 내 마음을 덩굴손으로 비유했습니다. 너는 또 덩굴손은 누추함의 뿌리를 내리려느냐.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으로 진정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재밌거리, 흥미거리, 시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을 반성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사는데 니들은 거지지 하고 그들을 아래로 보고 우월감을 가졌던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누구의 가난을 또 푸르게 덮으려느냐.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광성의 영혼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가난을 이제 비하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위로 올리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됐을 것 같은데요. 표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떠났다. 이 말이 좀 반복이 되죠. 자, 여기 19 반복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판잣집과 그다음에 유리조각 검은 재는 열거가 되죠. 밟으면 촉각으로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나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원을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전선 위에 남아있다가 날아간다. 그럼 참새가 떠나는 거 시각적 심상이고요. 날아간다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저새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는 이제 어떤 가벼움을 살아야 하나? 의문형이고요.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창 너머 백열등 가난입니다. 젖어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서민들의 공간이죠.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새 아파트에 살면서 이거 대조되죠.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고 말했고 내가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던 나는.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대꾸가 됩니다. 짝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나쁜 행동이죠. 그들을 시의 대상으로 보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비하했던 잃어버렸다. 그들을 도치법이죠. 그리고 뭘 잃어버렸나? 그리움을, 애틋함을. 목적어가 뒤에 나왔습니다. 도치법.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했던 반성과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대꾸법 있고요. 감탄사 나왔고요. 영탄법입니다. 쌤 탄만 쓰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틋함을 이제 잃어버렸다. 그들은 떠났다. 19 반복이죠. 달개 울음소리를 대불고 청각적 심상인데 이걸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소리의 구체화라고 하겠습니다. 소리의 구체화, 시각화 정도로 보겠습니다. 의인화로 봐도 되겠고요. 푸른 이불과 색채어 사용되었고요. 누추한 지붕을 가려줘도 호박농굴마저 거두어들이고 총총이 사라졌다. 내 마음의 덩굴손이요. 그러면 마음은 추상적인데 그 다음에 덩굴손이라는 구체화를 시켰고요. 추상의 구체화가 있고 은유법입니다. 덩굴손이요 하고 불렀으니까 동호법 정도로 보겠습니다. 너는 그러면 내 마음의 덩굴손, 마음을 비유하는 거 의인법이고요. 누추함의 뿌리를 내리려느냐, 내 마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가난을 덮으려느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니까 대꾸가 되겠고요. 자, 대꾸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대꾸라고 보겠습니다. 무엇을 뭐 하려느냐. 허공에서 머뭇거리고는 굴광성, 빛을 향해 휘는 영혼이여 하고 동굴손이여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다 보겠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나시를 보고 31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19 반복은 그들은 떠났다가 반복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2번의 니은인데 니은은 무엇입니까? 니은은 검은 재를 밟으면요. 그러면 2번에서 화자가 주변 상황을 실감하게 하는 것 맞네요.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C를 볼게요. 어떤 황혼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 어디에 물들어야 하지라고 의문하는 거지, 물들어야 하는 이유를 의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D,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D는 바쁘게 사라졌다. 그들이 이곳을 떠났다. 그들이 바쁘게 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맞고요. 총총이 바쁘게입니다. 국어사전 한번 검색해 보죠. 총총이라는 거. 총총은 바쁘다는 뜻입니다. 또 누구의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느냐. 자, 이 부분이네요. 내 마음의 덩굴손이 누추함에 뿌리 내리는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또라는 말을 쓴 거죠. 부사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에 3번 선지 볼게요.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고 말했던 나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때 묻은 벽지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정겹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말 매너가 없는 거죠. 가난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다.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열등함이 필요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자가 과거를 성찰하고 있다가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사는 건 부유한 것이죠.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웃거려서 아까 말했던 우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화자가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에 3번 선지에 나왔던 것처럼 과거의 삶의 태도를 성찰한다고 말을 해야죠.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선지에 그들이 떠나고 판잣집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가 살던 공간이 이전과 달라져서 이제 떠나고 없었다. 그럼 변해버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풀이 다 끝났습니다. 20분 컷 했네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